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 끝났고요. 지금 감정기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속 타십니까? 이게 잘 밝혀져야 될 텐데 제대로 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단으로 싸워주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입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재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원고 민경욱의 그 인천 연수구 소송 대리인에선 사임을 한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원고 국민혁명당이죠. 지금은. 국민의힘당, 예, 당 차원에서 제기한 거,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선거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 이 소송 지금 변론기일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그 원고 민경욱의 그 사건은 지금 다른 소송 대리인들이 감정을 신청한 걸로 이렇게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네.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원고 민경욱의 그 인천 연수구 을이고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때 기독자유통일당이었죠. 지금은 국민혁명당이지만 네, 맞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제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이제 그 원고 그 기독자유통일당 소송, 네, 예, 이 소송은 지금 현재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해서 국민혁명당 소송이라고 저희가 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국민혁명당 소송은 당시에 4월 15일 이후에 증거 보전을 총 9군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거구를 기준으로 9군데 비례 투표를 모두 다 예, 증거 보전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사건들이 일부 지금 재검표 기일이 잡히고 있지만, 네, 지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검표 기일을 조금 잡지 못하는 이유는 네, 그때 이제 6월 28일 날 이제 한 군데 재검표하는데도 좀 많은 인력이 좀 소모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9군데의 증거 보전을 어떠한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느라고 네, 현재 명시적인 재검표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참 지금 이제 국민혁명당이지만 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정선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이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실제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기독당으로 출마했을 때랑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게 저희가 체감상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한 15군데, 20군데에서 단 한 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표가 거기 당원들도 있잖아요, 많이. 네, 당원도 있습니다. 당원도 있는데 한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부정선거인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것을 맞춰보고 분석해본 결과로는 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로서 이제 저희가 수치를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기독자유통일당의 상당표가 네, 그 열린민주당, 네, 또는 더불어시민당 이쪽 표로 간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요. 네, 실제 그 투표의 결과도 그 정도의 표수가 이동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네. 긴급하게 당시에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즉각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네. 지금 현재 9군데니까 한 군데서라도 부정의 증거가 나온다면은 전체 선거 이 부정선거 소송의 판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비례대표에 대한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천 연수구를 그 한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비례대표 전체에 대한 선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지역구도 무효가 됩니다. 지역구도 무효되죠. 예, 아니 예, 그 전에 이제 네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그럼 국민혁명당이 한 표 안 나왔다고 그걸 떼를 쓰느냐 이렇게 오해할 분도 계시지만 그 네네. 전에 선거에서 당원 있는 건 물론이고 그 전에 선거에서 얼마나 얻었었죠?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제가 명시적으로 그 퍼센트를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네.
지금보다 2배 이상 얻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 표보다. 예. 2배 이상 직전 선거에서 얻었었는데 사실 네네. 4.15 총선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지금의 국민혁명당이 광화문 집회 이런 걸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네. 전라남북 오히려 절반이 떨어진 거죠. 네. 오히려 절반이 떨어지고 그리고 호남에서 단 한 표도 안 나왔다. 예, 예. 당원들이 거기 엄청 많은데 한 표도 안 찍었다는 거는 이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를 가장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네. 사전 투표의 득표율하고 네. 그다음에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지금 비례대표 기독자유통일당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편차 자체도 충분히 의심의 정도가 사실은 더 심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소송이 진행된다면 네. 정말로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증거 보전을 사실은 한 20개 지역 이상을 나갔었거든요, 당시에. 예. 네, 근데 이 증거 보전의 기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표가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봉인한 것도 깔끔하고 막 이렇게 점점 깔끔하게 관리가 된 흔적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야, 막 맞추는군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후에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증거 보전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어디에 알린 바도 없이 네. 좀 기습적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예. 당시에 이제 모두가 지역구 투표에 좀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네. 긴급하게 신청을 해서 실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그 투표지의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네. 매우 허술합니다. 매우 네. 허술하고, 인천 연수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고 민경욱 소송에서 나온 그 봉인 상태는 지금 인천 연수구의 비례대표의 봉인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조작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 보전이 됐다라고 볼 만한 우리가 그런 기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이제 국민혁명당하고 그리고 또 저희 클린선거 시민행동하고 같이 이후에 이 변론 기일을 잡고 재검표 기일을 잡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판도라 상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이걸 지금 뭐 대법원에서 문제인데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날짜가 잡힌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부 자체가 네. 인천 연수구 소송을 진행했던 대법원 특별 2부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도 분명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구의 재검표 기일을 잡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도 분명히 잡을 것이고 실제로 언제까지고 안 잡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네. 인지대를 6천만 원이나 냈거든요. 이미 돈을 냈군요. 아하. 네, 법원에 인지대를 6천만 원이나 냈습니다. 지금. 그거 지금 인지대 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고 소송을 미룰 수 없다는 걸 대법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는 국민혁명당 소송을 많이 관심 지켜 봐주시고 지금 연수구 소송 과정에서 나온 그 부정투표지에 관련해서는 오늘 또다시 저희가 그 고발인 자격에서 그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끝냈는데요. 네, 구속 수사라는 건 누굴 구속하라는 얘기입니까? 피고발인인 조혜주입니다. 조혜주. 지금 네, 조혜주가 사표를 내고 이게 뭐 일종의 도망 비슷하게 했는데 이거 이런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6월 28일에 재검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7월 6일 정도에 아마 그 고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예, 조혜주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사실 그간의 이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서 네. 상당히 지연된 그 수사를 보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네.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바로 대검찰청 앞에 천막을 치고 조속한 수사 촉구를 하는 그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어나가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그 인천지검에 배당되고 고발인 조사 착수가 시작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에 이틀 만에
조혜주가 사임을 했죠. 아, 예.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시점상으로 과연 그냥 단순히 자의에 의한 사임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 수사를 고려한 사임이냐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또 있고. 그럼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간 이제 또 1년이나 또 지나고 또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소송에서의 입증 방해를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네. 인천지검에 기대와 응원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이제 이두봉 검사장 휘하에 이제 그 검사들이 이건 뭐 참고인 조사까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조혜주가 인천지검에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조혜주가 사표를 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국에 조혜주는 있긴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점도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출국 금지 요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했어요. 출국 금지 네. 명령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고발인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예. 혹시 양정철에 대한 뭐 그런 고발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양정철에 대해서는 일단 조혜주보다도 또 한 단계를 또 건너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혜주 예.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부정투표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범죄 또는 그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지위이기 때문에 네, 조혜주를 네. 고발한 것이고요. 예. 양정철은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어떠한 내용이 확인되면은 당연히 신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다음은 요거 이제 조혜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양정철로 가는데 조혜주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총괄격이니까 네, 이건 그렇습니다. 뭐 자기 책임이에요. 이건 뭐 네, 맞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을 통하지 않고 어떤 일이 결정될 수는 없는 지휘체계입니다. 예, 예. 자, 끝까지 뭐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선거 무효 소송은 어쨌든 선거 자체의 효력이 최종적인 법원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의 수입 경위 또는 조작 경위에 대한 확인은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천지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에 있어서의 마지막 희망이죠. 네. 마지막 희망과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인천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투표지 수사 네.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국민으로서 매서운 눈으로 또 감시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박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1인 시위 등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똑바로 판결하라 이런 압박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유승수 변호사 끝까지 잘 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참 유승수 변호사를 비롯해서 문수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그다음 도태우 변호사 등등, 유정아 변호사 등등 이제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데요. 뭐 이분들이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나왔지만 이제 고무적인 것은 인천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이죠. 여기가 완전히 그 부정선거 이거를 이제 수사를 들어갔거든요. 참고인 조사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마리가 풀어질 거다. 지금 말한 대로 결국은 수사인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든지 뭉개고 이러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수사에서 딱 부러지는 거를 들이대면은 뭉갤래도 뭉갤 수가 없는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이두봉 검사장 팀이 하고 있는데 이두봉 검사장 팀은 윤석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형인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는 밝히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정권에 타격을 줘야 문재인 아웃, 그 다음에 민주당 아웃, 윤석열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의 말하자면 라인인 측근인 이두봉 검사장이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기대가 되고요. 자, 기족자유통일당의 그 비례 뭡니까 이 부정 의혹은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유승수 변호도 설명했지만 왜 그때 기억하시면 좌파들은 민주당에 있고 2중대 3중대가 있었잖아요. 뭐 정봉주 당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그 비례대표 당 그거 마찬가지로
이 우파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있고 지역구 비례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밀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거셌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빵석이 됐거든요. 그리고 호남에 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당원이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데 한 몇백 명이라도 모자라는데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 빵표 호남에서. 이거는 뭔가 이건 손댔다. 왜냐하면요 여기 한석은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국민혁명당이죠. 여기 한석 한 명의 국회의원은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겁을 먹은 거다. 이렇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딱 보니까 이거 골치 아픈 사람들 다 떨기고, 골치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차명진이라든가 뭐 민경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경원이라든가 이 사람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에 한 명이라도 비례로 올라가면 그 당이 세력이 커지는데 그 당은 아스팔트에서 무지막지하게 싸운 팀이기 때문에 이 당 살려놨다가는 아주 자기네들이 죽는다 생각하고 거긴 철저히 비례를 밟았다. 그리고 컴퓨터공학자라든가 통계학자들이 저희 방송에서도 나와서 했는데 그 비례 그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그 비율이요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밝혀냈어요. 특히 비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판도라 상자 열렸다는 표현을 유승수 변호사가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1인 시위 전화해서 그 다음에 대법원 전화해서 똑바로 판결해 아니면 큰일 난다. 검찰청에도 전화해서 수사 제대로 하세요. 인천지검에도 독려해주고 인천지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론사 왜 니네 취재 안 해 이거 압박해 주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그러면 이제 곧 뒤집어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